모두의 마블 모두해. 자, 요 노래 여러분 한 번쯤은 흥얼거려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갑부, 예언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죠. 넷마블의 창업자 방준혁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뭐라도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기는 싫고 읽는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와 함께 재계의 주요 인물을 알기 쉽게 파헤쳐서 이 김정일이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기다리셨다고요? 저도요. 재계 인맥 대탐구 그 두 번째 시간 빠밤. 한류하면 K-팝, K-푸드를 떠올리실 텐데 우리나라 게임 역시 한류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두의 마블 모두해. 자, 요 노래 여러분 한 번쯤은 흥얼거려 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지난 프랑스 올림픽 현지에서도 한국 게임의 위상을 널리 펼쳤다는 국내 게임 업계의 선두주자죠. 넷마블의 창업자 방준혁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준혁 의장은 자신을 진품 흑수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고교 중퇴 학력으로 명문대 출신의 개발자가 즐비했던 1세대 게임사들 사이에서 개발자가 아닌 사업가로서 굴지의 게임 업체를 일궈냈기 때문이죠. 가난으로 잃은 것도 많지만 강한 생명력, 강한 열망을 얻게 됐다는 방 의장. 지금은 갑부, 예언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죠. 흑수저에서 갑부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부터 파헤쳐볼까요? 방준혁 의장은 1968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아버지 방극두 씨와 어머니 진인수 씨 사이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장사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아주 쓰디쓴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방 의장은 그렇게 28년 만에 동네를 떠나게 되면서 자신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싸우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넷마블 성장의 밑거름을 쌓아온 방 의장은 아주 운명처럼 구로동에서 넷마블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결국 새마을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구로동에 신사옥을 짓고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게 되죠. 진품 흑수저를 자처했던 방준혁 의장, 과연 인맥도 흑수저였을까요? 자, 먼저 남양방 씨 일가죠.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LA와 한국을 오가느라 엄청 바쁘신 340억 LA 대저택을 갖고 있는 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먼 친척 관계라고 하고요. CJ그룹 이재현 회장과도 아주 인연이 깊은데요. 2004년 넷마블을 CJ에 매각하고 계열사로 편입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기 전에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은퇴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방 의장. 실제로 그는 CJ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받은 돈과 남겨둔 지분을 포함해서 와우! 38살에 무려 1,000억 원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딱 그 시점에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퇴사 이후에도 이재현 회장이 계속적으로 복귀를 원했고 업계로 돌아온 후에는 CJ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게임 3대장 중 하나인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박병무 대표와는 경쟁자이자 아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덕분에 NC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리니지2 레볼루션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넷마블은 2017년 5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고 NC소프트 3대 주주로도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흑수저에서 재계의 금손이 되기까지 이런 부단한 집념과 노력,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게임 시장의 후발주자, 거기에 게임 개발자가 아닌 투자자라는 불리한 포지션에서 일궈낸 아주 눈부신 성과. 한간에서는 게임의 법칙을 깼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넷마블의 이 작년 매출을 보면요. 전 분기 대비 5.4%가 올라서 분기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중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 넷마블은 올해 2분기에 무려 7,821억 원이라는 역대급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게임 3종과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상반기 신작 3종이 흥행하면서 해외 시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넷마블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수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에는 방준혁 의장의 중대한 세 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NC와 넥슨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규모 역할 게임 대신 아주 캐주얼하면서도 대중적인 온라인 게임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게임 개발사의 게임을 유통하는 자사 게임 포털을 업계 최초로 구축한 것. 마지막으로 PC 온라인 게임 후발주자로서 그 유명한 모두의 마블, 다 함께 차차차.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PC가 아닌 이 모바일 게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인데요. 1인 1 휴대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방준혁 의장의 선고안이 아주 맞아떨어졌고요. 실제로 설립 2년 만에 국내 회원 수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국내 정수기 비대업체 1위인 코웨이를 인수한 것도 방 의장의 선고안이 아주 빛을 발한 순간인데요. 인수를 추진할 때만 해도 게임 산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주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 2년 연속 적자였던 넷마블의 매출과 영업이익, 해외 매출이 이렇게 껑충 뛰면서 다른 경쟁업체의 연간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넷마블이라는 사명은 네트워크의 넷과 넷마블 보드게임에서 따온 귀중한 돌, 대리석이라는 의미의 마블이 더해진 것인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놀이 문화를 펼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방준혁 의장이 가진 굳은 집념과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훌륭한 결정들을 반복한다면 세계인을 즐겁게 해줄 새로운 게임 문화의 탄생은 계속될 것이라고 감히 한번 장담을 해봅니다. 따끈한 이슈와 함께 파헤친 재게임맥 대탐구, 오늘 어떠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사회 이슈와 재게임맥들을 속속들이 파헤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정근이었습니다.